여기 넣어. 올려놔도 돼. 자, 보자. 자, 나는 함수 단원 배우기 전에 자, 함수 아씨 어색하네. 또 촬영하려니까. 자, 좀 왜 얘가 함수인지 얘기를 좀 하고 갈게. 자, 요거 함 자체가 한자에서 온 거고, 자, 예물함 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자, 그러면 함꾼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함꾼? 그 나연이랑 내 엄마 아빠 세대는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 이렇게 대문이 있었거든? 이제 신부집, 여기가 신부집이야. 신부집인데 신랑 친구들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오징어를 이렇게 매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혹시 드라마에서 본 적 있니? 맞아, 예능에서 와. 그래서 이 신랑 친구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함을 메고 다녀. 여기다가 함을 메고 신부집 들어가가지고 깽판 치거든? 이게 이런 전통이 왜 있냐면 깽판을 쳐가지고 내가 나쁜 애군들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 애군을 함에다가 집어넣는다. 뭐 이런 전통이 있거든? 자, 나 수학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나도 하는 거야. 똑같이 10년 전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 뭐가 됐든 간에 이걸 함이라고 하고, 자, 함은 뭐다? 이제 상자라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자, 그래서 함수라는 말 자체가 상자 안의 숫자, 진짜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다. 자, 그럼 이제 용어 정리를 조금만 하면 되는데 오늘 수업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되게 쉬울게요. 자, 몇 가지 용어 정리만 하면 돼. 명제 때부터 용어 정리할 게 되게 많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때까지 봤던 함수들 얘 대표적으로 하나만 적어볼게. 자, 제일 간단한 x 플러스 1, 얘 1차 함수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x의 값은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 x는 미지수가 아니라 우리가 설정하는 변수라고 했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x의 자리에 내가 한정된 x를 넣어볼게. 첫 번째로 1 넣고 2 넣고 3 넣었다고 해볼게. 자, 그리고 y는 그냥 숫자를 나열해 볼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x에다가 자, 요 함수라는 거에 x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y가 2를 받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 넣으면 3 넣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3 넣으면 4 나온다. 그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x쪽을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정의역이라고 해. 역할을 정의한다. 진짜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들어가는 놈의 역할을 내가 정의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정의역은 뭐야? 자연수로 한정돼 있지? 자, 그리고 지금 화살표를 받는 이 y쪽은 이제 앞으로 이름이 두 가지인데, 이 전체 상자에 쓰여져 있는 애 전체야. 전체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를 이제 공역이라고 표현을 해줘. 공역. 그리고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우리가 좀 빼볼게. 화살표를 받은 애들은 2와 3과 4잖아. 얘네들은 이름을 좀 독특하게 해. 자, 치역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 명제랑 집합 배웠으니까 치역이라는 놈들의 집합은 공역에 다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자,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 이게 다거든? 자, 여기서 예외사항이 몇 가지 들어가는 건데 잘 볼게. 아, 깜빡할 뻔했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노란 색깔 이 화살표를 대응이라고 불러. 자, 예시로 이 함수는 x에 1을 넣었을 때 y가 2가 대응됩니다.
2 넣었을 때 3 대응됩니다. 3 넣었을 때 4 대응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자 그리고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야.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자 딱 이렇게 나눌게. 정의역에 다 제한되고 정의역의 역할이 다 제한되는 거거든. 자 정의역 x, 정의역 x. 자 얘가 2개 이상의 대응되면 안 돼. 자 그리고 얘는 하나만 대응돼.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볼게. 말로 하니까 설명 이해 안 될 수도 있으니, 자 첫 번째 예시, 이게 왜 안 되는지 볼게. 두 번째 거 잠깐 지우자.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할게. 자 첫 번째 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똑같이 공역을 내가 0, 1, 2, 3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할게. 1이라는 거 자체가 0에 이미 가고 있어. 근데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1이 똑같이 2에도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세팅을 해보자. 그러면 이 정의역 x에 1이라는 원소는 0에도 대응하고 2에도 대응하지. 대응하는 게 지금 두 가지 종류로 대응하고 있지. 자 그럼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 제한 조건이 뭐다? 그래서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에 대응되어야 돼. 하나. 어렵지 않지? 자 일단 요것만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주면은 함수의 조건 단어는 다 쉽게 풀린다. 자 그래서 자 196쪽에 그림 얘 1에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자 이건 보고 갈게. 자 그림 1은 너무 예쁘게 하나씩 다 대응되고 있지. 다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림 2를 보면 자 B와 C가 똑같이 2로 향하고 있지. 자 얘는 상관없어. 같은 정의역이 동일한 공역으로 가도 함수로 인정해 우리가. 자 그림 3번 볼게. 자 이번에 A와 B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C는 지금 화살표를 꽂지 않고 있지. 한마디로 Y에 대응되는 게 없지 지금 C가. 이건 함수가 아니야. 정의역은 무조건 화살표를 꽂아야 돼. 자 화살표를 무조건 꽂아야 되고, 그림 4 볼게. 자 얘는 B만 보자. B는 지금 2에도 화살표를 꽂고 있고 3에도 화살표를 꽂고 있지. 그럼 두 개에 대응되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나는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바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뭐 솔직히 함수 이거 기본 개념이 너무 쉬워서, 자 198쪽 잠깐 볼까? 198쪽. 자 저기 리마크 한번 볼게. 리마크. 자 첫 번째 함수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함수라고 안 부르고 얘네 어떻게 불렀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왜 함수라고 부르는지 좀 보고 갈게. 난 아까 함수의 조건 딱 하나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였지? 정의역이 다 제한 조건이 걸리는 거고, 정의역이 반드시 하나의 치역에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그럼 이 함수가 실제로 우리가 함수로 보는지 어떻게 알게 되냐? 어떻게 알면 되냐?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자 x 아무거나 찍어볼게. 알파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어주면 여기 값이 알파에 F알파 이렇게 표현되는 거 너무 쉽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정의역이 반드시 하나의 치역에 대응된다 해야 됐지. 그럼 이렇게 쭉 세로선을 그어봐. 이 함수는 지금 x는 알파라는 값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이 포인트 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세로로 그어서 정의역에 대응되는 치역이 딱 하나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자 그럼 원을 보자. 똑같은 로직으로 여기를 알파로 찍었을 때 x는 알파 이렇게 찍혀. 근데 여기 알파 값에 해당하는 값이 얘가 첫 번째 존재하고, 똑같은 알파를 넣었는데 다른 두 번째 F알파가 존재하지. 그러면 아까 배웠던 함수식으로 내가 한번 써볼게. 자 여기 알파가 있는데 y가 있고, 이 공역에 첫 번째 F알파1, 두 번째 F알파2 요렇게 지금 화살표가 두 개 대응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자, 된 것 같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예제 1번 가볼게. 자 보기 한번 쭉 읽어보고 어떤 게 그래프인 것 같아 바로 보여야 돼. 그치, 무조건 1번이지. 자 2번 3번 4번은 그래 뭐 5번까지도 한 번에 이행됐으면 좋겠다. 자 바로 넘어갑시다. 예제 2번 갈게. 자 문제 적는 동안 문제 읽어봐. 네, 2번 쉽지? 2번 쉽지?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맞아. 자 그럼 3번으로 바로 가자. 자, 나 이거 같이 번역 좀 하고 갈게. 자, 일단 정의역을 문제에서 다 주셨어. 그러면 자, 요 단원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자. 자, 정의역 이렇게 쭈루룩 그려주고, 자, 요거들을 좀 번역해 볼게. 자, F 세미콜론 해가지고 X가 X 방향으로 가고 있지.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기 자신 대응이라고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이 함수 F란 것 자체가 왼쪽이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요, 오른쪽이 공역의 역할을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주면 되지. 복사. 자, 공역이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소리야. 똑같이 정의역과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긋는 작업을 할 거잖아. 이렇게 화살표를 긋는 작업을 하겠지, 그지? 이때 화살표를 긋는 작업을 기호로 표시하면 여기 화살표를 표시해주고 F라고 표시해줘. 왜 이렇게 표시한다? 우리가 실제로 함수를 구할 때, 자, 함수단에서 공부할 때 fx라고 보였지. 이거의 기호의 의미가 뭐냐면 f라는 함수에 내가 x를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우리가 기호로 f라고 표현하고 함수 대응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거 화살표까지만 좀 그어볼게. 자, 첫 번째로 fx 자체가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대응의 단계가 x의 약수의 개수잖아. 그러면 1이면 1로 가는 거 당연히 알겠고, 2면은 2로 가고, 3이면은 얘도 2개로 가는 거 보이지? 약수의 개수니까. 자, 그러면 바로 할게. 3으로 갈 거고,
5는 똑같이 2로 가야 될 거야. 그럼 6은 1, 2, 3, 6이니까 4개로 대응돼 줘야지. 자, 그러면 N, S 다 구해볼까? N과 S. 14 나오니? 오케이. 자, 지원이 보라고 이거 표시만 하고 가자. 자, 얘가 치역이 되고 이 전체는 공역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자, 된 것 같고. 자, 나 지금 서로 같은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x의 범위 자체가 모든 실수라고 해볼게. 모든 실수라고 하면 fx란 것 자체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잡혔다고 해볼게. 근데 어떤 문제에서 fx란 함수랑 gx가 같대.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당연히 전체 실수 범위에서 얘랑 똑같으니까 x제곱 쓰기도 귀찮다. 얘랑 똑같다는 조건을 던져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내가 헷갈리면 안 돼. 이번에는 범위를 내가 제한해 볼게. 정의역을 우리 방금 배웠잖아. 정의역의 원소 자체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로 내가 제한을 걸어놨어. 그럼 첫 번째 fx란 거 자체를 내가 x제곱으로 잡아보고 마이너스를 지워야겠다. 미안. 0과 1로 제한할게. 근데 gx 몰라. 근데 문제에서 fx와 gx의 함수가 지금 서로 같대. 그러면 무지성으로 얘가 x제곱입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단어의 내용이거든. 잘 봐봐. 지금 fx가 x제곱인 거는 맞는데 잘 생각해보자. 함수 다 그려주면 0이고 1이고 치역이 자, 공역은 너무 많을 거니까 치역부터 할게. 0 넣으면 0이 대응돼야 되고 1 넣으면 1 대응돼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 대응 관계가 굳이 얘가 아니더라도 내가 예시를 들어서 x를 가져와 볼게. 그러면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게. 파란색. 자, 얘 대응 관계 파란색으로 쓰면 0도 똑같이 0으로 가고 1도 똑같이 1로 가지. 그럼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모양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로 인정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범위를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만 예시를 더 들게. 이것도 있잖아. 절대값 x.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은 거야. 어디서?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자, 좋고. 자, 그래서 200쪽에 있는 요 내용들은 솔직히 요것만 이해해줘도 충분하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심심하면 읽어보고. 자, 201쪽에 자, 요거는 나연이 교양을 위해서 좀 준비해왔거든. 자, 201쪽에 리마크 얘 3이구나. 얘만 좀 볼게. 나 이제 네가 내년에 배울 내용인데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갈게. 자, 지금 보면 자, x로 묶이고 x 플러스 1이 되고 분모에 x 있지.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이거? 근데 이거 할 때 조건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 내가 말해줬던 거 기억해 혹시? 자, 약분이라는 작업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자. 자, 얘랑 없앤다는 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 없애려면 여기다가 x 곱해주면 되지. 얘 없애려면 여기다가 x 곱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x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0으로 가정을 했을 때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실제로 곱한 거를 내가 옆에 적어보면 0분의 0을 곱해준 거랑 다름이 없지, 그치? 나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0분의 0은 존재하지 않는 수야. 이거 1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때 박스 예시로 들었었잖아. 까먹은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고 갈게. 자, 부피가 10인 어떤 상자가 있어. 그럼 내가 부피를 1로 가지는 나무 토막을 채울 거야. 그럼 여기 10개 들어가는데, 그럼 0의 부피를 가지는 거는 얘가 몇 개 들어간다 해서 내가 무한대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했었지. 자, 그럼 0분의 0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부피가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는 0이란 부피에 0이란 나무 토막을 내가 넣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계산 과정 자체가 정의될 수 없다는 말이야, 내 말은. 0분의 0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내년까지 수학을 나한테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 0분의 0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고1 수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 약분을 한다는 작업 자체가, 다시, 자, 이렇게 약분을 한다는 작업 자체가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깔고 간다는 거야. 0이 아니란 전제 조건. 자, 0이 아닐 때만 약분을 해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약분했다고 치자. 그럼 약분하면은 fx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x 플러스 1로 되는 게 맞는데 딱 하나 조건이 달려. x가 0이 아닙니다, 이런 게. 그러면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봐. 그러면 1, 마이너스 1 이런 직선이 그려지는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이거 나눈다는 것 자체가 x가 0이 아닐 때라고 했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fx는 x는 0에서 정의되지 않아. 즉 쉽게 얘기하면 비워야 돼.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0일 때 어디였어? 이 함수의 값이? 여기지. 0,1이지 지금. x가 0일 때.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여기에 비어 있습니다 표시를 해줘야 돼. 왜? 약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0이 아닌 걸 가정을 한 거잖아. 그럼 이 함수에 x는 0이란 놈의 자리가 애초에 없게 세팅이 된 거야. 약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냥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고. 자, 바로 예제 4번으로 갑시다. 똑같은 문제 나왔네. 자, 이거는 바로 풀게. 자, 지금 정의역이 0과 1로 제한되어 있잖아. 암산도 된다. 자, 제곱이랑 같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기억 맞는 거 암산 바로 돼. 동일한 함수가 될 거고, 니은은 0 넣을 때 또 0 나오고 1 넣을 때 또 1 나오지. 그러면 x제곱과 같은 함수라고 인정할 수 있고, 자, 디귿은 어떻게 될까? 안 되지. x의 방향이 다르지, 그지?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된다. 너무 쉽고. 자, 5번부터 슬슬 어려워지거든. 자, 5번 갈게. 자, 난이도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고민 한번 해볼까, 5번?
내가 중간 잘라서 미안해. 자, 같이 볼게. 미안. 자, 일단 자, 정의역이 제한이 될 건데 그때 제한된 놈의 집합의 총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랑 얘를 일단 같아야 되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요거 두 개를 같다고 일단 두고 풀고 정의역이 같은 것만 뽑아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가보자고. 자, 이렇게 표시가 인수분해가 될 테니 자, 여기서 네, 잘 생각해봐. 이 함수 자체가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다? 얘네들이 지금 같다고 두고 풀었지. 그러면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3일 때 각각의 y 값이 뭐야 지금? 자, 다시. 그럼 각각의 y 값 바로 묻지 말고 자, 지금 이 함수란 거 자체가 지금 의미가 fx 빼기 gx지? 예시. 는 0으로 두고 푸는 거지 우리가. 그럼 이 함수에서 근이 지금 요놈 자식들이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니? f의 마이너스 1이 g의 마이너스 1과 같고요. 자, 여기까지만 적을게. f0랑 g0랑 같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 얘가 얘랑 같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라고 물었으니까 지금 정의역이 지금 몇 개가 후보자가 있는 거야? 후보자는 지금 마이너스 1과 0과 3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데? 이 전체 집합 개수라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 기억나? 근데 공집합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총 7개가 된다. 이해될까? 좋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슬슬 어려워지거든? 자, 봅시다. 자, 여러 가지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가 지금 딴 거 다 제치고 오늘 딱 요것만 이해해 보려고 해보자. 자, 오늘 강의 초반에 외워야 됐던 게 딱 하나 있었지? 정의역의 조건. 자,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의 조건 잠깐만 다시 쓸게. 자,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의 공역에 대응된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 자, 그러면 함수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잖아. 그때 예시를 봤을 때. 자, 1, 2, 3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좀 마음대로 가볼게. 1이 A에 가고 2가 A에 가고 3이 B에 간다. 자, 이것도 함수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좀 예쁜 걸로 가볼게. 자, 이렇게 있을 때 1이 C에 한번 갔어. 그리고 C도 A에 가고 B 쪽에 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지금 겹치는 게 없지. 어디서? 치역 쪽에서 겹치는 게 지금 단 하나도 없지. 딱 하나씩만 화살표를 받고 있지. 자, 이제부터 외워야 돼. 자, 첫 번째로 이제 1대1 함수라는 것과 1대1 대응 함수 이렇게 두 개가 나뉘거든. 자, 말 그대로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다시 한번 쓸게. 1, 2, 3 y가 자, A, B, C, D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럼 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예쁜 것만 가볼게. 첫 번째로 A에 꽂고 B에 꽂고 C에 꽂았다고 해볼게. 자, 근데 D가 지금 화살표를 못 받았지? 자, 근데 중요하지 않아. 1대1 함수라는 말에서는 X가 Y 하나, X가 Y 하나, X가 Y 하나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걸 이제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중요한 건 뭐다? 공역이 남아도 아무 상관없는 게 1대1 함수야. 자,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면, 자, 쓰기 귀찮다. 그냥 이렇게 쓸게. 1, 2, 3. 이번에 A, B, C, D 이렇게 있는데 4도 추가해볼게, 정의역을. 자, 1대1 대응은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반드시 같아야 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1대1 함수란 것 자체에서 조건이 하나 추가된 거야. 남아있는 게 단 하나도 존재하면 안 돼, 공역 쪽에서. 이게 1대1 대응이야. 자, 그래서 난 현역 때 어떻게 배웠냐면 1대1이라는 말 키워드는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x가 y 하나, x가 y 하나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1대1 함수 쪽에 대응이라는 키워드가 여긴 추가된 거잖아. 그럼 얘가 조건이 더 타이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대응 1대1 대응말 붙으면 뭐다? 무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 남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다 대응돼야 돼. 자, 오늘 딱 이 세 가지만 외워주면 되거든? 자,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이게 문제 섞여서 나오면 좀 어려우니까. 자, 203쪽에 아래쪽 그림만 좀 보고 갈게. 자, 첫 번째로 1대1 함수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는 자, x랑 y가 동일하게 하나씩 짝지어 있는데 c만 지금 짝지가 없지. 얘는 1대1 함수가 맞다. 남아도 돼, 1대1 함수는. 자, 두 번째로 보면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잖아. 얘는 뭐다? 공역 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짝지어져 있는 거야, 하나씩. 자, 그리고 함수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자, 리마크 3번, 4번, 5번은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읽어봐. 자, 그렇게 보고. 자, 205쪽 잠깐 넘어오면, 자, 요거 별표 하나만 칠까? 리마크 6번에. 자, 요거는 문제를 풀었다가 다시 리마크 6번으로 돌아올 거야. 자, 일단 상기해 두고. 자, 206쪽으로 넘어오자. 자, 난 혹시 학교에서 이거 수업했니? 안 했지 아직? 처음 듣는 거지? 자, 자, 항등함수. 자, 우리 항등식 얘기할 때 어떻게 해? 2a 플러스 3이 2a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얘랑 얘랑 항상 같이 왼쪽 오른쪽이. 다시 한번 왼쪽 오른쪽이 항상 같지. 그럼 항등함수도 똑같다. 지금 함수에서 우리 배우고 있는 함수에서 왼쪽의 역할이 뭐야? 정의역이 왼쪽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오른쪽의 역할을 지금 공역이 하고 있지. 혹은 치역. 자, 말 그대로 1을 넣었으면 얘가 1을 뱉어내야 돼. 2를 넣었으면 2를 뱉어내야 돼. 자, 마지막으로 자, n을 넣었을 때 무조건 n을 뱉어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한마디로 왼쪽 오른쪽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런 대표적인 함수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뭐야? 대표적인 게 y는 x입니다. 얘가 대표적인 항등함수야. 자, 바로 이해됐으면 좋겠고. 자, 그럼 상수함수는 뭐였다? 이거 먼저 4분면 그려서 가볼게. 상수함수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공통수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잠깐 배웠었지? 자, 얘가 y는 4라고 했을 때 지금 x쪽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다 배제돼 있지. 이렇게 y는 어쩌고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배웠었고, 자, 요거는 나연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좀 적고 갈게. 몇 개만. 자, 정의역을 내가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 지금 공역을 내가 만들어 볼게. 2, 3, 4, 6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 요 상수함수에 마이너스 1 넣는다 작업은 여기에 1 넣는 거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 줘야 되지,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되지. 마이너스 1 넣었으면 4가 대응되고 0 넣었으면 4가 대응되고 1 넣어도 4가 대응된다. 자, 한마디로 해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몰빵이라고 할 거야. 자, 몰빵되는 함수는 상수함수야. 이해되지? 자, 개 쉽고. 자, 예제 1번 바로 풀어볼게. 자, 나 바로 같이 볼게. 이 문제는. 자, 우리 1대1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함수 정의역, 치역으로 나눠서는 봤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봤던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함수에서 좀 보자고. 자, 4분면을 먼저 그려서, 네, 지금 0 미만일 땐 얘고 0 이상일 때는 얘지. 근데 둘 다 직선이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둘 다 1차고 1차니까, 그지? 그러면 얘 범위에서 끊어지고 얘 범위에서 끊어지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그어볼게.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 1대1 대응이란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 첫 번째 내가 x를 넣었을 때, 빨간색으로 하겠다. 자, 여기 x1이라고 해볼게. 자, 그럼 여기 x1, fx1 이렇게 잡히지. 자, 그럼 여기다 넣어봐. 그럼 여기 x2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넣으면 x2, fx2 이렇게 잡히지. 근데 얘가 지금 높이가 완전히 같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x1이랑 x2가 지금 화살표를 똑같이 여기로 가고 있는 거지. 얘인데? 자, 봐봐. 그럼 기호로 안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 자,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근데 내가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을 그었다고 해봐. 그러면 요 점에서 대응되는 x좌표가 하나 있겠지. 알파, 마이너스 2라고. 그리고 요 점에서 대응되는 요 점의 베타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르지? 그럼 정의역이란 것 자체가 알파, 베타로 쓰여지는데 y쪽에 지금 마이너스 2 쪽으로 하나가 몰빵이 되어 있지. 그럼 얘 뭐다? 1대1 대응이 아니지. 이해되겠니? 나는 그러면 자, 1대1 대응이 되는지 함수 쪽에서 이제 확인해 주려면 어떻게 된다? 자, 지금 내가 엄밀하게 보여준 거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가 1대1인지 확인해 주려면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어보면 돼. 근데 지금 교점이 몇 개? 두 개지. 이렇게 그어도 두 개지. 그럼 이 함수는 무조건 뭐다? 1대1 대응이 아니란 소리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눈치 빠르니까 이제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 0 미만과 0 이상으로 직선이 서로 다른 게 붙어 있을 텐데. 자, 문제 풀어볼게. 자, 이 함수 0,1 지나지, 그지? x에 0 넣고 x에 0 넣고 1 지나지? 정점이지, 정점. 오랜만에 된다, 정점. 자, 그럼 0,1이면 얘네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면, 나 잘 생각해봐. 이렇게 존재하면 되지 않을까? 두 개 다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음수일 땐 어떻게 존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존재해줘야 돼. 이렇게. 왜? 한 번만 설명하고 끝낼게. 자, 지금 자, 왼쪽이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고 나머지 반대쪽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1대1 대응 내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 이렇게 끄어버렸잖아. 그래서 자, 나는 요건 보고 풀어봐.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노란 색깔을
단조 증가라고 불러 우리가. 단조 증가. 무조건 증가만 하는 함수. 자, 그럼 빨간 색깔 함수는 뭐라고 하겠어? 단조 감소라고 부르겠지? 혹은 단조란 말 쓰기 싫어요. 그러면 순감소. 자, 노란 색깔은 순증가 함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 이해되지? 자, 그럼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문제 풀어봐봐. 지금 기울기가 같을 수도 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울기가 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부호가 같으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이것만 좀 확인하고 같이 확인해보고 갈까? 기울기가 완전히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랑 같아야 되지. 확인해보자. 그냥 직선 맞는데 2a이고 1이니까 a가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같은 거고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조금 원만하게. 그럼 얘 맞아? 1대1 대응? 응, 맞아. 자, 풀어봐봐. 내가 댓글 걸어서 미안. 힌트 하나만 줄게.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거 확인했지? 얘랑 완전히 같을 때. 자, 그리고 케이스를 나눌 필요 없이 노란 색깔과 빨간 색깔 이 두 조건의 공통된 조건이 뭐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지. 그럼 기울기 부호 같으면은 내가 곱해 볼게. 이렇게 되지 않겠니? 기울기 부호 같대. 풀풀 마마지. 그럼 얘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두고 풀면 되지. 이해되니? 이거 0 될 수 있어요? 물어보려고 한 거니 혹시? 아, 자, 미안. 풀어봐봐. 기다릴게. 노란색으로 나오냐고? 나올 수도 있지. 일단 저 첫 번째 조건에서 2분의 1까지 나왔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미안. 자,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다, 그지? 자, 일단 체크해놔. 그렇게 2분의 1이라고. 자, 나는 그럼 요 조건도 이해돼? 이거 부등식 처리해볼게. 너도 해봐. 너도 계산하고 있을게. 몇 개? 5개. 자, 혹시 부등식 이렇게 나왔니?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자, 모든 정수의 A 개수라 했거든?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정수니? 유리수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탈락이지? 자, 나 이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요거 팁 하나만 줄게. 자, 내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 사이에 개수 물어보면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자연수 개수니까 79 빼기 2 해준 다음에 플러스 1. 자, 요 정도는 이제 외웠다, 그지? 너무 쉽게. 아니야, 너무 쉽게 아니야. 원래 이거 당연하지 않았다. 나의 실력이 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좀 보자. 부등호가 없어. 자,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로직은 똑같아. 자, 79에서 빼기 2를 해주는 건 똑같은데 얘만 반대로 해주면 돼. 플러스 1 해줬지. 얘를 마이너스 1 해주면 돼. 그럼 방금 문제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였잖니? 그러면 2 과감하게 부등호 없네? 2 빼기 3 해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는 게 아니다. 뭐다? 부등호가 없으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1 해주면 돼. 그러면 5 빼기 1 해서 4개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함수의 개수 파트까지만 하고 끝낼 거거든? 좀만 힘내봐. 자, 예제 2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2번은 좀 번역을 좀 하고 갈게. 자, 함수가 지금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가 되라고 돼 있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잘 생각해봐. 자, x제곱 마이너스 6x가 얘가 fx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항등함수의 원리가 뭐였어? 자, 이거 그냥 이거 x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정의역을 a랑 b를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얘가 뭐가 된다? 똑같이 얘가 a 나오면 a 나오고 b 나오면 b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1분 정도 고민해 볼까? 잘 생각해 봐. 풀었니? 하나? 개수로 나와야 되나? 까비. 자, 일단 내가 이렇게 두면 안 돼. 얘가 일단 항등함수가 되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이 자체가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도 돼. 자, 아까 내가 그걸 강조했던 이유는 이거 바로 항등함수로 세팅을 못하게 막아놓은 문제가 가끔씩 튀어나오거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 푸는 문제인데, 자, 이거 답은 너무 쉬워. 답부터 구하고 가볼게. 자,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럼 x가 뭐야? 후보군이 x가 0 또는 7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한 게 얘 모든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집합 x, 즉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 거지. 얘의 집합의 개수. 지금 얘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원소로 0과 7을 가지고 있는 거지. 후보군들이. 그러면 2의 제곱을 가질 수 있고 부분 집합 다 개수해야 되니까 공집합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총 3개가 되는 게 정답이다. 마음에 안 드는 눈치다? 나 이렇게도 한번 볼게. 자, 일단 자,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볼 때 가끔 이런 풀이를 보여줄 건데 미리 좀 보고 가자. 자, 2차 함수 이거 먼저 그려본다는 마인드로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자, 0이고 6이고
중간에 대칭축은 3인 어느 이런 2차 함수가 예쁘게 그려지면 되고 얘 자체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문제에서 그러면 이렇게 그어지는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 우리 많이 풀었어 2차 함수 할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의 의미가 뭐냐면 이 왼쪽 함수를 fx라고 둬봐. fx는 x다. 이거 이렇게 두면 우리가 뭘 찾고 있는 거지? 그렇지. 교점이 되는 거지. 여기와 여기의 교점을 찾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해보니까 0 나왔고 여기에 x좌표는 7 나왔었지. 그럼 정의역의 원소의 후보군들이 뭐가 됩니까? 물어보면 0과 7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x는 7이 되면 y가 0이 되는 7이 되면 y가 0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넣어볼까? 자, 얘 함수가 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 정의역을 내가 7만 가져왔다고 해볼게. 그리고 y가 여긴데 혹시 이렇게 생각했니? 이렇게 봐야지. 근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는 x랑 얘가 왜 x냐고? 자, 문제에서 원한 게 뭐냐면 fx란 거 자체가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셨는데 이 자체가 뭐랑 같대? 항등함수랑 같다고 했지. 는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는이고 x 이렇게 두고 푸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렇게 설명해볼게. 잘 봐봐. 자, 내가 아까 요거 예시 들었던 거 기억해? x제곱이랑 x라는 함수가 서로 다르지. 어디서? 실수 전체에선 다르지. 근데 정의역을 내가 자, 정의역을 0과 1로 내가 제한을 걸었다고 해볼게. 그럼 얘와 얘는 같은 함수야? 0,0 나오고 1,1 나오고 여기도 0,0 나오고 1,1 나오지. 그럼 얘는 같은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배웠지. 그럼 위로 올라가서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얘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언제가 얘가 됐지? x가 0이 7일 때만 얘네 둘이가 같다는 결론이 나왔지. 그럼 x인 그렇기 때문에 응? x일 때 두 개가 같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x일 때 두 개가 같다는 걸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x는 x인 걸 아, 이게 x인 걸. 이 자체의 의미가 뭐였다? 항등함수였다. 안 받아들여지나? 자, 키워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갈게. 항등함수는 무조건 얘를 일단 먼저 떠올려야 돼. 이 자체가 항등함수야. 그치? 자, 근데 얘는 어느 구간에서나 다 항등함수인데 얘는 어느 구간에서만 항등함수야? x가 다시 오고 가야겠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x란 놈은 어디서만 항등함수였다? x가 0이고 7일 때만 항등함수였던 거잖아. 근데 얘는 어디서 항등을 발음이 안 되네.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은 얘가 특정 구간에서 항등함수가 되는 그 구간을 찾으세요. 요 문제였던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얘가 후보들이었지, 그치?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포함해서 찾으라 했으니까 2의 제곱 공집합 하나 빼줘서
총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이해되지? 자, 이제 3번은 좀 눈으로 같이 보고 갈게.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상수함수가 있대. 자, 1부터 10까지 더했는데 30이래. 자, 나는 그러면 이거 상수함수 어떻게 해석한다 했지? 1이고 3이고 4고 있고 y가 여러 개 있는데 상수함수는 뭐다? x값이 뭐가 들어갔던 거네? 이렇게 몰빵됐다고 했던 거 기억해?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돼야 돼? 10에 x라고 둘까? 값을 모르니까 10 곱하기 x가 30이 되는 거네? 그럼 x는 3이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11부터 30까지 더한 거니까 여기 몇 개 있지 지금? 숫자가? 그치. 답은 뭐가 된다? 20 곱하기 3이 돼서 60개가 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끝나는 문제였다. 쉽지? 자, 네, 이제 오늘 수업하는 게 이게 메인이거든? 자, 이게 내가 자신할 수 있다. 자, 함수의 개수 단원 자체가 나중에 나연이 고3 되면 확통 배울 건데 확통에도 또 나오고 시험에서도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 자, 그래서 오늘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가 봐. 자,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가보자. 함수의 개수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함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형성될 수 있는 진짜 함수 개수를 의미해. 자, 그럼 봅시다. 자, 뭐든지 간에 정의역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이제부터. 자, 내가 지금 1이라는 패를 가지고 있어. 1은 지금 어디로 뻗어나갈 수 있니? 그치. 지금 내가 항상 순열조합 얘기할 때 옵션이란 말 했었잖아? 자, 그러면 1의 입장에서 y로 화살표를 뻗어나갈 때 3개의 옵션을 가지고 있지. 그럼 2는 어떻게 돼? 3개 똑같이 되는 거 이해돼? 2개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3개로 가주면 돼. 그리고 3도 똑같은 로직으로 3개가 된다. 다른 조건이 없다면. 자, 그러면 1, 2, 3, 1, 2, 3 이렇게 나열된 총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자, 조건 아무것도 없을 때는 3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면 돼. 자, 근데 조건을 하나씩 걸어볼게. 자, 두 번째 조건은 1대1 대응이야. 자, 그럼 x 먼저 보내볼까? y쪽으로. 그러면 1은 처음에 갈 때 몇 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미리 하나 보냈다고 생각해봐. 케이스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를. 그럼 2는 몇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정도 너무 쉽다. 3, 2, 1 이렇게 쭈르륵 오면 되지?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자, 그러면 1대1 대응이면서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1대1 대응 아니야. 치역이 쉬운 것부터 가자. 한 개인 거는 함수 개수가 몇 개야? 치역이 한 개? 미리 예시를 들어볼게. 치역이 하나로 일단 제한 조건이 잡혔잖아. 그럼 제일 처음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선택을 받을 치역을 하나 선정해 줘야 돼. 그러면 3C 1로 스타트를 끊는 거 이해될까? 그럼 내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1을 뽑았다고 해볼게. 이렇게 와야 되지. 근데 치역이 하나니까 x는 지금 어디로밖에 못 가? 1로 다 몰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나는 2를 돕기 해서, 자, 그러면 1 대표적인 케이스로 안 봤다고 치고, 자, 이렇게 되는 것도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 2 몰빵되고
3 몰빵되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 실제로 3개인 걸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문제 안 나오겠지 근데. 자, 이번엔 치역이 2개인 걸로 가볼까? 그럼 똑같은 논리로 공역 중에서 2개를 선택해줘야 되지? 3C2가 될 거야. 네, 3C2 안 까먹었지? 3C2 얼마야? 6 나누기 2. 자, 그럼 3C2랑 뭐랑 같았지? 그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네. 자, 이렇게 넣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맨날 반복할 거야 이제. 이렇게 2개를 선택했다고 해볼게. 자, 나 좀 잘 생각해야 돼. 자, 1은 지금 선택권이 몇 개 있지? 2는 선택권이 몇 개 있어?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면 되나? 처음에 이거 3 곱하기니까 3 곱해주시고요. 1, 2, 3이 선택권이 2개, 2개,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해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1이 2개고 2가 2개고 3이 2개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몰빵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치역을 2개 제한 걸었는데 치역이 하나로 몰려가는 것까지 우리가 오버카운팅 한 거지. 이해될까? 아,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할 때 자, 이렇게 가로를 열어서 자, 2의 3승계는 그대로 오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빼주면 돼. 뭘? 치역이 하나인 걸 빼주면 돼. 지금 우리가 1, 2 대표적인 거 하나 보고 있지. 자, 그러면 2에 몰빵되는 경우 하나, 1에 몰빵되는 경우 하나 해서 2개를 빼주면 된단 말이야, 내 말은. 이해될까? 오, 잘하네. 그러면 나 진짜 이거 1, 2, 3, 4 진짜 다 이해되지? 자, 제일 어려운 거 가보자 이제. 그러면 어제랑 수요일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 지원이랑 너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근데 나름 이해 잘 하네. 자, 그럼 이렇게 제한 조건을 미리 잡고 가볼게. 자, x1이 x2 미만이라면 fx1이 fx2입니다. 이렇게 제한 조건을 잡았다고 해볼게. 자, 요거를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지금 x1을 내가 1로 잡아볼게. 그럼 x2는 2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2라는 거 자체가 지금 3으로 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2로 가야겠네. 자, 2가 2로 갔어. 그러면 1은 여기로 올 수 있니? 못 오지. 2가 2로 갔으니까 1은 1밖에 안 되지, 그지?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요 조건들 자체가 자, 요 조건들 자체가 이미 내가 정의역을 고르는 순간 순서가 결정이 돼.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3 잠깐 지워볼게. 나는 이렇게 왔다고 해보자.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갔다고 해볼게. 그리고 2가 2로 가고 1이 1로 갔다고 해볼게. 자, 얘네 둘이가 순열인 거 이해되니? 순서가 지금 바뀌었는데 서로 다른 함수가 됐잖아. 자, 일단 이거 뒤에 다시 할게. 일단 미리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정의역과 치역의 대소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을 때는 정의역을 고르는 순간 순서가 결정됐다고 일단 받아들이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데 조합으로 활용할 거야.
자, 일단 오늘 1, 2, 3, 4 이해하는 거 좀 메인으로 가보자.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래서 바로 예제 4번으로 올게. 예제 4번. 볼까? 자, 이거 같이 할게 이거는. 자, 일단 이거 번역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정의역이 곧 공역이 되는구나. 미리 적고 가자. 1, 2, 3, 4. 자, y도 똑같이 자기 자신 대응인 거니까 1, 2, 3, 4. 오케이. 자, 근데 제한 조건이 이렇게 달려 있어. 자, x 더하기 거기에 대한 치역이 무조건 더했을 때 4 이상이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작은 거부터 가보자. 작은 거. 첫 번째로 x가 1일 때는 f1이란 거 자체가 3 이상으로 잡혀야 되는 거 이해돼? 자, 미리 좀 적고 갈게. 2까지만. 자, 2면은 똑같은 논리로 f2는 뭐가 된다? 일단 2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적고 갈 수 있고, 자, f3은 1 이상이고, 자, 4는 그냥 다 갈 수 있지? 1, 2, 3, 4니까 지역 자체가. 나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제한 조건이 어디가 제일 빡빡한지 봐야 돼. 자, 제한 조건이 지금 얘가 제일 빡빡하다는 거 공감하지, 그지? 자, 그러면 얘부터 보내보면 돼. 자, 그럼 1의 입장에서, 정의역 1의 입장에서 치역 어디 갈 수 있어? 3과 4를 갈 수 있지? 3과 4를 갈 수 있지. 그러면 미리 보내. 자, 3과 4 중에 3으로 갔다고 보내. 그러면 경우에서 쓸 때 어떻게 해주면 돼? 2 곱하기를 적어주면 돼. 이렇게. 자, 2 곱하기 의미가 뭐다? 지금 우리가 3 하나만 보고 있지. 근데 4일 때도 똑같은 경우가 복사될 거거든. 하나씩 해볼까? 이해 안 되지? 하나씩 해보자 그러면. 네, 진짜 하나씩 다 해볼게. 자, 그러면 1이 지금 3에 같다고 해보자. 그럼 2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지금 2 이상으로 잡혀 있잖아. 그럼 2는 선택권이 몇 개 남았어 지금? 2개 남았는데 2와 4야. 그러면 2로 보냈다고 해볼까? 그러면 3은 어디 갈 수 있어? 1과 4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럼 3이 1을 갔다고 하면 4는 4로 고정되지. 자, 요걸 다 카운팅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돌아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자, 1이 3 또는 4로 갈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이렇게 보고 싶어. 3으로 보내고, 아, 난 4까지 봤다고 칠게. 2 곱하기 이렇게 스타트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2는 똑같이 2 이상이었으니까 얘 중에 둘 중 하나 선택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2로 보낼게. 근데 2의 입장에서 얘 보낼 때 선택권이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으니까 똑같은 로직으로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선택권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 그럼 마지막으로 3 보자. 3은 지금 이렇게 보냈을 때 1과 4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2로 가주면 되겠네. 그러면 1로 갈 수 있었으니까 1 보내주시고 4 입장에서는 나머지 떨거지밖에 없지. 곱하기 1 이렇게 와야 되지. 이렇게. 그럼 얘 총 함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면 8개가 정답이 되겠다. 맞나?
아이고 잠깐만. 자, 네 봐봐. 네 지금 우리 8개 나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조건 하나를 더 건 거야.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정했어? 1을 자 1을 처음에 3 혹은 4로 보낼 건데 3으로 먼저 보냈지. 근데 2는 선택권이 몇 개? 2, 3, 4 중에 가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 3 제외하고 봤지. 3 제외하고 2 또는 4 중에 2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지금 이 8개의 함수 계속 뭐가 된다? 1대1 대응 조건인 거야. 이해되니? 원래 얘가 가져갔던 거를 없애고 2와 4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한 거니까. 이해되지? 자, 그리고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 자,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F1의 입장에서는 미리 적고 갈게. 3과 4를 갈 수 있었고 F2는 2, 3, 4. 그럼 F3은 1, 2, 3, 4. F4도 똑같이 1, 2, 3, 4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1의 입장에서 2개 갈 수 있었고 2의 입장에서 3개, 3의 입장에서 4개, 4개지. 그럼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자, 볼게. 일단은 지금 함수니까 1대1 대응이 아닌 그냥 함수니까 자, 1 입장에서 선택권이 몇 개? 2개였지. 그 다음에 2 입장에서 몇 개? 3개였지. 3, 4는 몽둥그려 적을게. 얘 둘 다 4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지. 그럼 총 순열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4로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곱하기가 이해 안 된다는 소리야? 네, 그러면 이렇게 보자. 자, 아무 제한 조건이 없어. 1에서 2고 1에서 2야. 여기서 함수계수 어떻게 구해야 돼? 1은 지금 선택권 몇 개? 2는 몇 개?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 곱했지 우리가? 1이 1로 갈 때 2가 어디로 갈 수 있어? 1과 2로 갈 수 있지. 그러면 1,1 다시 뭐 하는 거야? 자, 1,1로 갔다고 했을 때 2,1과 2,2가 나올 수 있지? 그려줄까?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경우가 2개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경우 2개인 거 이해됐으면 자, 이번엔 이렇게 가보자고. 그 다음 2의 입장에서 어딜 갈 수 있어? 얘 갈 수 있고 얘 갈 수 있지. 그러면 2 곱하기 2로 써줄 수 있겠다. 봐봐. 1로 가고 2가 1로 갈 수 있지. 다 적어줄게. 이번에도 똑같이 1, 1, 2, 2 이렇게 올 수 있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1이 1로 갈 때는 다 확인했잖아. 1이 이번에 2로 가보자. 그러면 2가 1로 갈 수 있고 1이 2로 갔을 때 2가 2로 갈 수 있지. 그러면 1이 1로 가 주실 때 2가 지금 선택권이 몇 개였어? 2 입장에서 선택권이 2개였지. 여기 2가지 경우가 있었고 얘도 뭐야? 1이 2로 가 주실 때 2가 1로 가거나 2가 2로 가는 선택권이 2개가 주어졌지. 그러면 이거 총 4개지? 자, 가볼까?
이렇게 하면 보이려나? 3개로 가야겠다. 자, 자 지금 처음에 x가 1일 때 1로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2는 몇 개 갈 수 있어? 3개지. 그 다음에 2가 자, 1이 2로 갔다고 했을 때는 자 그러면 자 요럴 때도 똑같이 3개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 다 한 개 맞아. 자 이렇게 다 더해주면 돼. 그럼 총 9가지인 거 공감해? 1, 2 다 구했지? 근데 난 이렇게도 보인다. 곱하기로 가보자고. 1의 입장에서 지금 선택권이 몇 개? 1의 입장에서? 2의 입장에서 선택권이 몇 개? 9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 곱셈을 할 때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나 잘 생각해봐. 1에서 1로 갔을 때 2의 선택권이 3개로 동일했지. 1이 2로 갔을 때 2의 선택권이 동일하게 3개로 똑같았지. 1이 3개로 갔을 때 2의 선택권이 동일하게 3개로 똑같았지. 그럼 나는 이렇게 본다고. 아, 1이 1로 갔을 때 2의 선택권이 3개인 건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 1이 2로 갈 때, 1이 3으로 갈 때 다 똑같을 거니까 1이 1로 갔을 때 얘의 경우의 수가 3개였으니까 1이 2로 갔을 때 1이 2, 3으로 갔을 때 이거 경우가 전체 3개가 있을 거니까 하나만 구해서 난 3 곱하기 3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순열 배울 때 이거 뭐라고 배웠을 거냐면 곱의 법칙이라고 배웠거든. 곱의 법칙 이거 자, 이거 쓰는 경우가 언제였지?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차이가 뭐지? 동시에란 말도 좋은데 합의 법칙은 사건이 끝난 것과 사건이 끝난 거를 서로 더해줄 때고, 곱은 뭐였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사건 1, 진행 중인 사건 2개를 서로 곱해준다 이거였지. 나는 그래서 집에 가서 자 연습 한번 해보고, 지금 순열 조합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좀 헷갈리는 거거든. 자, 그래서 예제 4번은 마무리를 좀 해볼게. 자, F1이 2개 갈 수 있었고, F2가 3개 갈 수 있었고, F3이 4개, 4개 였으니까 총 함수의 개수는 각각의 선택권들을 다 곱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서 6 곱하기 16, 총 96가지가 최종 정답이 되겠다. 자, 5번 가보자. 지원이 강의 영상 보면서 어리둥절 하겠네. 나왔네. 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중 자,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짝수인 걸 구하라고 했지. 나 봐봐. 지금 각각의 치역들이 값을 가지고 있을 건데 얘가 짝수가 되래. 그러면 혹시 이렇게 보이니? 자, 얘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짝수, 자, 짝수 홀 이렇게 와도 짝수인 거 공감해? 그러면 짝짝 홀 짝짝짝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케이스가 총 몇 개야 지금? 3개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적어도 하나인 거지. 뭐가? 짝수가. 그럼
그럼 적어도라는 키워드 보자마자 어떤 걸 떠올려야 돼? 여사건. 그러면 난 이렇게 할래. 그냥 전체에다가 전체 경우에서 나 우락부락 구해가지고 빼기 홀, 홀, 홀 얘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여기 전체라는 말 자체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 중에 F1, F2, F3이 짝수인 거 구하랬으니까 한번 해볼래? 천천히 해봐. 한 2분 기다릴게. 답은 54라가 돼 있네. 자, 볼게. 네, 지금 1, 2, 3, 1, 2, 3, 4 오니까 미리 좀 적고 갈게. 1, 2, 3. 응. 54. 잘하네. 자, 예제 6번으로 가자. 자,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 예제 6번은. 자, 이제 할 때가 됐다. 자, x1이 x2 미만일 때 이런 조건이 잡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머리 한번 박아볼까? 실제로 정의역을 좀 세팅하고 갈게. 1과 2가 잡혀 있고 y가 춥지 않아? 시끄럽네. 자, 3, 4, 5라고 잡혀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1이 3이 1이 3으로 같다고 해보자. 그러면 2는 몇 가지의 옵션? 그치, 두 가지가. 어떻게 표현해줘야 될까? 이렇게 적을까? 이렇게. 자, 적고. 자, 1이 4로 갔다고 해보자. 그럼 x2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잡혀 있으면 없지. 자, 그러면 지금 두 개? 아, 세 개지. 바보 병신. 자, 자, 세 개 되는 거 보이지? 나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자, 1이 3으로 갔을 때는 2가 4 또는 5로 갈 수 있었고 4로 가 주셨을 때는 이렇게 제한됐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정의역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보자. 빨간 색깔부터 볼게. 저 노란 색깔 잠깐 지우고. 자, 이렇게 왔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치역 두 개를 내가 선정한 거지 지금. 3 없고 치역 두 개나 5, 4 선택했어. 그럼 5, 4 입장에서 얘네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4는 무조건 어디로 가줘야 돼? 작은 쪽으로 가줘야 돼. 5는 어디로?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되지. 자, 그래서 치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다시. 제가 노란색으로 가볼게. 자, 예를 들어서 치역을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했는데 그럼 4는 어디로 가줘야 돼?
2로 가져야 되고 3은 똑같이 1로 가주면 되는 거지. 나는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우리 선택권이 있니 지금? 없지. 그럼 우리 경우에서 선택할 때 뭐만 설정해주면 되는 거야? 치역 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설정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했던 말로 돌아오면, 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한 번에 정리하면, 자, 저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치역만 설정해주면 돼. 자, 설정해주면 정의역은 선택권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난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줄게. 바로 이해 안 될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바로 가볼게. 자, 지금 한번 가볼게. 자, x1과 x2가 뭐 x에 일단 속하지, 그지? 자, 볼 거 없고. 자, 그래서 뒤에 조건이 더 중요하지. 자,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다.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면 정의역은 선택권이 없고 치역 쪽에서 알아서 달라붙어 줄 거야. 자, 정의역은 선택권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줘도 좋아. 자, 그러면 가보자. 1, 2, 3, 4, 5. 좀 많네. 아, 이렇게 적을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럼 잘 생각해봐. 자, 지금 3은 4로 가지? 미리 적어두고 가자. 되게 중요한 정보야. 3은 4야. 자, 그러면 1, 2 입장에서는 5, 6, 7, 8로 넘어갈 수 없지. 더 커질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써먹어야 된다? 자, 내가 치역을 여기 2개 선택했다고 해볼게. 여기 2개. 왜? 치역을 왜 2개 선택해야 돼? 얘네 둘이 있으니까. 치역 2개 선택하면 1은 어디로 달라붙어? 무조건 1로 가야 돼. 2는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2로 가야 돼. 아, 여기로 가는 작업 자체가 지금 선택권이 없네? 아, 그럼 우리 치역만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볼 것도 없이 뭐다? 치역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3개 있지? 근데 2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잖아. 3, 2, 1로. 이해돼? 자, 그러면 밑에 거 다 가보자. 이거 이해했으면 바로 풀려. 자, 4, 5만 보내주면 되지 이제. 1, 2는 이미 이걸로 끝났잖아. 그럼 3은 이미 갔고 4, 5만 보내주면 돼. 어디로? 5, 6, 7, 8로, 그지? 자, 근데 똑같은 거 하나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할게. 자, 이번에는 5, 7을 선택했다고 할게. 5, 7. 얘네의 짝대기를 받을 놈들을 5, 7을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얘네는 바로 4로 가야만 하고 5로 가야만 하지. 아,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팅할 때 공역 중에서 정의역의 선택을 받을 2개만 선택해주면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깔끔하게 3c 곱하기 4c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야 이거? 36? 총 18개가 나온다. 난 이해될까? 잘했다. 자, 7번으로 가자. 마지막 문제. 자, 이거는 좀 도와줄게. 자, 일단 F 세미콜론 해가지고 X에서 X로 그렇지? 그럼 자기 자신 대응이란 거, 다시 자기 자신 대응이란 거 캐치해야 되고. 자, 첫 번째 정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돼 있지. 그럼 1, 2, 3, 4, 5 중에 하나를 탈락시켜야 돼, 그지? 오케이. 자, 그럼 나를 볼게.
FA가 A인 X의 원소 A의 개수가 3개래. 이 말의 의미를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나연아? 이렇게 오는 애가 3개밖에 없다는 소리야. 자, 2분 정도 기다릴게. 한번 풀어봐봐. 혹시 50? 까비. 답은 60이거든? 나 일단 설명 들어보고 어디 놓쳤는지 봐봐. 자, 첫 번째 조건부터 가볼게. 지금 치역 원소가 몇 개래? 4개라고 돼 있지. 잠깐 순열 조합처럼 풀어볼게. 치역의 원소가 4개구나. 그러면 난 이렇게 보여. 공역 5개 중에 선택을 받을 4개를 선택 먼저 하고 가자. 나 1, 2, 3, 4라고 선택할게. 이렇게. 그럼 이 경우의 수가 뭐야? 지금 내가 1, 2, 3, 4를 선택했다는 말 이해돼? 치역 원소 4개니까. 그럼 이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선택한 거다, 그지?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그치, 5C4가 되는 거야. 5개 중에,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했으니까. 자, 존나 많을 건데, 5가지의 경우가 있을 건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보자. 자, 이거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되는지 봐봐. 자, FA가 A인 게 지금 3개래. 그러면 나 잘 생각해봐. A를 선택을 했을 때, 자, 정의역 A를 선택을 했을 때 치역의 값이 고정이 되지.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고정되는 거지. 그러면 순열이 아니라 선택만 해주면 되겠네. 3개로 이게 뻗어 나가는 거. 그럼 나 이렇게 볼게. 자, 치역을 지금 1, 2, 3, 4로 갔으니까 5가 선택되면 안 돼, 그지? 다시 한번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가 5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야만 하잖아. 안 되지. 이미 치역을 내가 이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후보는 4명이야. 후보는 4명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내가 몇 개 가져갈 수 있다? 3개. 473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3개 선택했으니까, 자, 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깔끔하게 1, 2, 3으로 갔다고 해보자. 자, 1, 2, 3이 선택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어. 이렇게. 나는 그러면 좀 적고 갈게. 5, 4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4를 생각해보자. 4는 지금 어디로 갈 수 있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5는 어디로 가야 돼? 5는 어디로 가야 돼? 응? 아쉽다. 자, 1, 2, 3 갔다고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곱하기 3 했지.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있다고 해보자. 1로 간 걸 보고 있어. 나는 이제 5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치, 그치, 그치. 함수니까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선택권이 없어. 자,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최종 정답이 되겠다. 60까지. 재밌지? 집에 가. 자, 고생했고
레나 다음 주 우리 월요일에 보잖아. 나는 쌤 어디까지 풀었니? 명제 어디 쪽이야? 대우? 주말에 바빠? 수업을 부르는 건 아니고 절대부등식까지 풀어와. 그 월요일은 좀 가져오고 책을. 알겠지? 절대부등식 센 풀고. 자, 오늘 함수 파트 했었잖아. 자, 이거 개념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읽어도 좋아, 손으로 써도 좋아. 복습해야 돼. 특히 함수 계수 파트 직접 해야 돼. 자, 고생했다.